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입니다. 예비 엄마, 예비 아빠분들께서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특약은 무엇인지, 혹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든든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셨나요? 태아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특약 구성이 다양하고 설계 방식도 더 서분화돼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한 영상을 차분하게 한두 번만 시청하셔도 대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가입까지도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팩트체크 전문가팀은요,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가장 실속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태아보험 설계안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 플랜의 추천 설계안 보험료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부모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태아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출생 초기에는 면역력도 약하고,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신생아 황달, 특정 감염병, 혹은 선천성 질환 등은 예비 부모님들의 예상보다 흔하게 발생되며,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 같은 경우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미리 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만기 설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0세 만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태아보험은 인생 전체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이라는 시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30세 만기로 했다가 아이 병력 때문에 나중에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러한 걱정은 계약 전환 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은 만기 시점에 별도의 심사 없이 아이의 병력과 관계없이 성인에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특약을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아이가 어릴 때만 필요한 특약이라 하면 사실 입원 일당, 소아암 특정 특약, 선천 이상 보전 등은 만기를 짧게 설정해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가져갑니다. 이러한 특약들은 피로도가 떨어질 때쯤 유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성인 때까지 필요한 핵심 특약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관련해선 3대 진단비, 후유장애, 각종 수술비 등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서 성인이 되어서도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로도가 떨어진 특약들은 추후 유연하게 정리하고 아이의 성장과 함께 필요한 특약들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설계는요, 출생 전에 태아 특약 포함되어서 6만 1,500원, 출생 후 기준 월보험료 3만 5,860원입니다. 이 설계안은 가성비와 실효성, 그리고 현실적인 청구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최적의 구성이고요. 물론 이 설계안이 모든 아이에게 고정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아이의 가족력, 건강 상태, 그리고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따라서 맞춤형 설계도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 계약인데요. 이제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보면 가입 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죠. 상해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 담보예요. 이 장애지급률 3% 이상 발생 시에는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정받는 구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아이가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을 당하고 치료 후에 후유장애가 15% 남았다면 가입 금액 1억 원에 후유장애 15%를 계산해 봅시다. 1,500만 원이죠. 네, 맞아요. 1,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다른 부위에 추가적인 후유장애가 남더라도 각 부위별로 별도 지급하고요. 만약 이 후유장애 정도가 더 심해져서 예를 들어 40%의 지급률을 받게 된다고 하면 기존 지급액과의 차익만큼 추가로 보상합니다.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필수로 포함이 되고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으므로 별도의 하위 개념 특약 없이 이 특약만 구성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이 특약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납입 면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다음과 같은 중대 질병 또는 장애 상태가 발생했을 때 남은 보험료 전액을 면제해주고요. 보장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지급률 50% 이상,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 시에 나오고요. 또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등 이러한 사유 발생 시에는 가입 금액이 지급과 됨에 동시에 이후에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 이 특약 보이시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질병은 유사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 금액의 12배로 곱한 가입 금액을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을 해줘요. 말 그대로 유사암에 해당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다음은 상해 관련 특약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엄청 뛰어다니기도 하고 앞에 물건이 있는데 실수로 못 보고 부딪히기도 하고 상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과하진 않지만 적정 수준의 상해 특약 구성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 담보, 골절 진단 담보에서도 치아 퍼즐 제외 담보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 골절 진단 담보는 상해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했을 때 보장하면서 치아 퍼즐, 치아가 깨지는 것도 보장을 해줘요. 자, 다음에 치아 퍼즐 제외라고 되어 있는 골절 진단비는 치아 퍼즐, 치아가 깨지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골절은 보장을 해주겠다. 이 특약 차이를 다시 보면은 아이가 넘어져서 앞니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골절 진단비는 나오지만 골절 진단비에서 치아 퍼즐 제외 특약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이라던가 다리 혹은 십자인대 이런 뼈들이 골절이 됐네요. 그러면 두 가지 모두 합산해서 5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현재 설계하는 50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골절 진단 치아 퍼즐 제외 특약을 좀 더 추가로 구성해 가지고 강화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화상 진단 담보예요. 이 특약은 심재해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에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청구를 하다 보면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김이 나오는 밥솥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뜨거운 거라서 어디다 잠깐 뒀는데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만져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중증 화상이나 일반적인 화상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보험료 자체는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특약이다 보니 이제 보장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 담보로서 넣으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죠.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최대 180일까지 하루당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이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보장을 해줍니다. 자,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우리가 상해로 인해서 흉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이에요. 흉터는 단순한 외형 문제를 넘어서 아이에게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게 구성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질병으로 넘어갈게요. 질병 후유 장애, 아까 상해랑 동일합니다.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가 남았을 때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게 사실 태아보험에서는 핵심이에요. 왜냐면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거나 다운증후군으로 후유장애가 남더라도 보장을 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태아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뭐 필요하냐 어린애들인데 이 성인 때 필요한 특약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태아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보험료도 저렴함으로 빠짐없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암진단 담보입니다.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 진단 시 최초 1회 안에서 가입 금액 1억 원을 지급하죠. 소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소아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최대한도 1억 원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암 진단 담보는 일반암하고 조금은 달라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 유사암 진단 시에 보장을 합니다.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다발성 소아암 진단 시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일반암 진단비 1억 원과 함께 구성하시면 소아 백혈병 진단 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뇌혈관 진단 질환 담보입니다.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 20%를 보장하고요. 4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회 같은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심혈관 질환 진단 시에 보장을 합니다.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해서 100세까지 가져갈 것을 가정하면 미리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특약입니다. 보험료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므로 꼭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담보입니다. 암 진단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을 하고요.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도 가입 금액의 2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 이 넓은 보장 범위와 함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특약이죠.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예요. 이 뇌성마비라는 게 리스크가 큰 질병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태아보험에서는 꼭 구성해야 되는 필수 특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특약은요,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이므로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입원 관련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 하나죠. 우리 아이들이 수족구, 원인 불명의 고열, 폐렴 등 그다음에 아이들 태어나서 막 우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어떠한 의사 표현을 하는지 사실 부모라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걱정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응급실에 데려가기도 하고 일단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인보험에서는 효율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영유아기나 성과기에는 입원 확률이 성인에 비해서 높으므로 이 태아 가해 시에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1에서 30일 보장은 3만 원, 1에서 180일 보장은 3만 원 이렇게 구성돼서 쉽게 말해서 1에서 30일까지 총 한 달 동안은 하루에 6만 원씩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180일까지는 하루 3만 원 정도의 입원 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병원 규모나 뭐 다인실, 1인실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넓은 질병 입원 일당이기 때문에 보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병원 1인실 특약인데요. 신생아나 영유아는 면역력이 아무래도 약하죠. 그래서 다인실보다는 감염 위험이 낮은 1인실 입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 병실료는 실손보험에서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므로 이 특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금액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질병수술비 특약은요,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입 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이에요. 특히나 선천질환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태아보험에서 꼭 챙겨야 되는 필수 특약 중 하나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질병 1에서 6종 수술 담보는요, 종별로 나눠진 질병 수술비를 차등 보장을 해주고요. 무엇보다 선천성 질환까지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었는데 현재 6종까지 추가된 구조예요. 1에서 5종은 복잡하고 큰 수술일수록 보장금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서 중대한 수술은 보장금액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혀유착증, 대설증, 선천성 비신생 모반, 부익기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등 수술 시에 지급이 되는 거죠. 특히 혀유착증, 이 설소대 수술은요, 이 특약에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포함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일반적인 1에서 5종 수술비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질문도 주시긴 하는데 과거에는 뭐 그 특약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랬지만 현재는 일반 1에서 5종은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제 현재는 태아보험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능한 내용이고요. Q코드가 포함된 종수술비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8대 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이 특약도 중요해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그 다음에 정신장애 등 이러한 장애들로 진단이 되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요, 발단 지원으로 언어 치료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언어 치료는 질병 코드가 R 코드일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라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해요. 근데 F 코드로 진단받았을 때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F 코드로 진단 시에 8대 장애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유가 있다면 꼭 함께 구성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에요. 일상생활 중 상대방이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대물과 누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자, 다음은 22주 6일까지 가입 가능한 핵심 특약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태아 특약이죠. 이 특약들은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담보이기 때문에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체중아 입원 액당. 우리 아가가 2.5kg 이하의 미숙아로 출생해서 이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3일째부터 하루에 5만 원씩 보장받는 담보예요. 출생 후에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질병 입원 일당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 꼭 함께 구성해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선천장애 출생 담보인데요. 선천적인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이에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가입 이후 청구를 직접 도와드리면서 사경, 심실 중격결손, 다지증 같은 질환으로도 도와드린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을 해두시는 것도 좋고요. 자, 다음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인데요. 출생 후에 1년 이내에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질병 입원 일당과는 별도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신생아기에는 입원 빈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중복 보장을 통해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에 함께 꼭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 쉽게 말해서 니큐 특약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니큐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병원비도 인큐베이터 이용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모든 태아보험 특약들은 임신 22주 6일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은 출생 전까지고요. 따라서 가입 가능한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나 모양 궤도 수술비, 인공와우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등 발생률은 아무래도 낮지만 이 치료 비용이 매우 크게 필요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특약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구성하시고요.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보험이라는 거는 솔직히 전산 안에서 누구나 동일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효율적인 보장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지속적인 청구 및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간혹 준비하신 산모님들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아무래도 보상가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팩트체크 전문가팀은 누락된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받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산모님들께 아직도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전문성과 사후 관리가 1순위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담당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담 중에는 사은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은품보다는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험업법에 따르면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에서 더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은품을 받은 사람 혹은 주는 사람 모두 벌금 또는 형량이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사은품에 현혹되기보다는 아이가 나중에 보험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한 전체 설명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더 자세한 비교 내용이나 맞춤 설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서 연락처 보이시죠? 그 다음 댓글 고정에도 제가 카카오톡 채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저희 팩트체크 전문가팀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태아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팩트체크 전문가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